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 이웃집에서 코로나에 걸린 분이 아마도 주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다른 전염병보다도 위험한지, 치료는 되는지,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지, 그래서 마스크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궁금해하고, 백신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여행도 가고 싶은데 언제나 갈 수 있는지 등 방송을 보고 싶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문가분들과 하나하나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이 보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과 그 영향은 어떠한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전투는 결국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 같은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재난의 기본 속성은 수요는 많은데 필요한 물자 공급들은 적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재난, 모든 재난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자원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재배치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시도나 시군, 특히 의료기관의 병상 자원 같은 것은 시도가 많이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 안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의 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이후의 말씀 둘로 나뉠 것 같아요. 섭외가 들어왔을 때는 시민의 곤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어쩌면 시민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원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부터 뉴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지난 11달의 어떤 경험, 그리고 12월에 대한 예측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영향, 그런 측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부족했었던 개인 중심의 또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패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여하튼 이 긍정적인 측면은 고통을 수반해서 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개인 중심의 삶,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가족 중심의 삶의 문화가 좀 더 깊이 있게 정착되는 그런 이렇게 불행 중에 다행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아마도 이 굉장히 어두운 그 고통스러운 그 추세의 지속 속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가운데서 시민들이 각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게 타자의 문제가 아니고 곧 나의 문제이고, 그래서 꼭 이신전심의 그런 심리 정서가 작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책임 문화, 보다 더 성찰적인 시민의 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씨앗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저는 더 획기적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GDP가 지금 거의 같거나 따라잡았고, 코로나 이후에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번 우석훈 교수의 발표를 통해서 보면은 4위 내지 5위로 올라서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건 우리나라의 통계만이 아니라 OECD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개인의 성장과 함께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백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임승관 교수, 센터장님. 네. 이제 백신이 엄청나게 좋은 무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럼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건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럼 그걸 뭘 해야 될까 생각하면 당연히 훈련을 해야죠. 그 훈련이 무엇을 뜻하느냐? 백신이 만약에 도래하면, 즉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하나는 우선순위의 문제. 백신을 누구한테 먼저 접종하는 것들은 물론 국제적인 표준들이 좀 마련되고는 있으나 한 사회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논란들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의 불안전성에 대한 문제.
즉 이런 아주 훌륭한 무기를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검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숙련도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곧 3단계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울감이나 압박감을 느낍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우리? 결국 코로나가 조절되는 것, 코로나19 팬데믹이 조절되는 거는 전 인구의 한 60% 이상이 면역력을 획득할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은 전파의 어떤 위험이 많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반대로 면역력을 자연 획득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되니까 모든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럽과 미국이 갖고 있는 고통들을 보면서 손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절이 더 빨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한 1분씩 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문 센터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보를 투명하게, 그래서 일관된 분들이 가시면 신뢰도가 높으실 거로 확실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저런 서비스를 더 많이 증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 휴먼 서비스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시라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더 지원하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 자체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신저인 시장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안양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예.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과학과 정치가 충돌할 때는 예. 과학을 그냥 신뢰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신뢰하고 대신에 정치는 하셔야 된다. 예. 네. 그러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시냐면 정보 사회를 만들어 가시라. 우리 송재령 교수님 한 네, 말씀 주시죠. 저 오늘 네. 사실 이렇게 의료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요지경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저는 그냥 아까 앞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서바이벌하고 가족이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적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성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가족 개개인의 가족의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모트 되고 인슐레이트 되어진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같이 놀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좋죠. 그런 가족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 조심하시네. 우리 전덕인 센터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뭐 시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잠을 잘 자고 아침을 잘 먹어야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의료진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센터의 직원들이 그동안 사실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좀 더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시에서 좀 많은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승환 짧게 클로징 원장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말씀 네,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비대면 중심의 무슨 뉴노멀이 온다는 것에 대한 담론이 아주 성행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노멀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노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면할 겁니다. 인간은 본성이기 때문에 비대면 연애 이런 거 없잖아요. 본성이기 때문에 돌아갈 텐데 다만 지혜롭게 돌아간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떤 요양병원, 요양원이 있어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아마 새로운 노말은 요양보호사들이 비정규직, 파견직, 돌봄 노동자들이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감염을 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이런 걸 거고, 요양시설에 모여있는 그런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취약 어르신들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집단적으로 50명, 100명 감염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이런 것이 진정한 뉴노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안양시가 비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정말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함께 또 해주신 네 분 전문가들, 또 시민 여러분들 불편했겠지만은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을 잘 보셨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마음 면역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생방송이었지만 참으로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정신건강 모두를 다루기는 어려웠지만 시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토론자분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어졌으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마음은 가까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